자, 이제 중복조합, 빠진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워낙 중요한 단어라서 우리 교재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갖다가 새로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빠진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제 표정을 보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지? 강의를 갖다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복조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 하고 조합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즉, 나열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P라는 걸 동원해서 그리고 파이라는 걸 동원해서 중복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중복이 허용된다.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 본다면 순열 중에서 이제 중복 허용되지 않는 그런 순열을 계산하는 기호를 우리는 MPR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읽을 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조합이라는 거는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뽑히는 대상만 관심이 있을 때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할 때 쓰는 건데 NC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방법이니까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때 중복이 허용되는 순열이라는 거는 M-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중복 순열이라고 이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기호는 맨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하려면 생각을 하라 했고 기호 없이 중복이 허용된 고배 법칙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될 중복 조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중복이 허용되면서 조합인데 표현은 NH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 R개를 뽑을 때 중복이 허용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뽑기를 하는데 그지?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복에서 뽑아도 돼. 단 순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4개의 기호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호를 외우라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학습 목표예요. 알겠니? 그럼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보는데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지? 얘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라는 조합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자, 요거 2개 더한 거에서 1을 빼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얘는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처음 출발은 얘가 왜 요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돼야만 하는지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저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칸막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설명은 저 뒤에 문제 20번 가기 전에 설명을 다시 재설명을 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설명으로 첫 설명을 갖다가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는다 했을 때 나한테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원소가 있다. 요 앞에 있는 요 3은 서로 다른 3개의 원소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상관없는 게 조합이니까 집합을 처음에 동원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얘는 지금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그지? 첫 출발 여기서 2개 뽑는 것 중에서 똑같은 걸 이렇게 2개 뽑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복 조합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집합은 똑같은 걸 2번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집합 동원은 실패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기로 작정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런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단 말이야. 순서상이란 순열이잖아. 앞뒤에 자리가 바뀌면 얘하고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건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되는 게 순열이잖아. 근데 조합인데 이거 순서상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기서 사용될 순서상은 우리가 흔히 순열에서 사용되는 순서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조합, 중복 조합을 나타낼 때는 얘하고 얘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될 순서상은 순열하고는 조금 다른 순서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순서상이다. 이해가지? 그게 이제 좀 이따 무슨 말인지는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 어찌됐건 이 순서상을 동원해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뽑는 경우를 다 한번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써보니까 이건 지우고 1을 2번 뽑아도 되고 1하고 2를 뽑아도 되고 1하고 3을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1을 뽑아도 되는데 자 여기서 얘하고 얘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게 조합이란 말이야. 조합. 그래서 얘는 2번 쓰지 않겠다. 이미 이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2, 1은 안 되고 2, 2번 뽑아도 되고 2, 3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3, 1은 여기서 이미 카운팅을 했죠. 3, 2도 여기서 이미 카운팅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3, 2번 뽑는 경우 이렇게 해서 요 6가지만을 갖다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걸 중복 조합이라고 본다 말이야. 3개 중에서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는 상태에서 2개를 뽑는 방법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근데 아까 있잖아 1, 2라는 거하고 2, 1이라는 거 이걸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말이 얘하고 얘를 2개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 1개로 취급하겠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중복 조합에서 인정되는 순서상이란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한다. 즉 숫자의 크기를 봐봐.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서성만 인정하면 결국은 이거 2개를 2번 쉬지 않게 된다고. 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지? 이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니까 분명히 여기서 카운팅이 됐을 텐데 요런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지 않잖아. 그럼 이런 거는 쉬지 카운팅하지 않겠다 그 뜻이니까 그지? 얘도 카운팅하고 얘도 카운팅했을 때 발생되는 중복이 요런 제한 조건만 걸어 놓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얘는 카운팅 되고요. 얘는 카운팅을 안 해야 되니까 그지?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만 걸어 놓으면 이거 2개를 2번 카운팅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중복 조합에서는 순서상이긴 순서상인데 제한이 걸려 있다 이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하는 순서상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이해를 했으면, 자, 요 놈을 우리는 6개라고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3H2 같은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전부 써서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내도 되는데, 그지? 저게 좀 숫자가 커지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 쓰기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니?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동원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하냐면 아까 분명히 얘 선생님이 C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한다 했잖아. 근데 그 C라는 거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을 때만 서로 다른 걸 뽑을 때만 쓸 수 있는 기호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숫자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일 앞자리에는 0을 더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고 0 더하고 1 더하고 0 더하고 1 더하고 이렇게 하면 위에 숫자가 더하는 숫자였지? 저런 것들을 더한 결과를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 1하고 0 더하면 1이고요 1하고 그 다음에 2 선생님 갑자기 왜 집합으로 바꾸셨어요? 자 0하고 1 이렇게 가중치가 서로 다른 숫자를 더해주면 지금 이 2개의 숫자가 똑같았잖아 그지? 똑같은 숫자에다가 서로 다른 숫자를 더해주면 그 결과는 서로 달라진다. 이게 나의 목표였던 거야. 이 2개의 숫자가 이제 서로 다르니까 절대 중복이 허용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합을 동원해도 되잖아. 집합 안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만 써야 되니까 그지? 똑같은 거는 집합을 동원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럼 이제 이거 달라졌으니까 집합을 동원해도 돼. 그 다음에 얘도 1하고 0 더하면 1이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4가 되고 요거는 2, 3, 요거는 2, 4 여기 위에 0하고 1 나온 걸 밑에다 쓰고 있다. 요거는 3,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의 순서상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떤 것만 관심 있다고? 이 괄호가 도대체 몇 개 생기는지만 관심이 있어. 괄호가 몇 개 생기는지만. 근데 이런 짓을 해서 밑에다 집합을 써봐도 말이야. 이렇게 줄로 연결하면 바로 이해가 될걸? 이 위에 있는 순서상 개수랑 이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1대1로 변하기 때문에. 즉 위에 있는 순서상 개수 대신에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쉬면 된다는 거야. 이제 1대1로 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집합이 뭔지 봤더니만 1, 2, 3, 4라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들이다 라는 걸 논치를 까면 된다고. 뭐라고? 이 원소 4개를 가지는 부분집합 중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을 밑에 모조리 써놓은 거다. 자, 생각해봐. 1, 2, 1, 3, 1, 4, 2, 3, 2, 3 뭐 이런 거. 이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밑에다 전부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합 배울 때 말이야.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중 부분집합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려고 그렇게 고안된 기호가 4 콤비네이션 2라고 배웠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를 골라 담은 거 아닙니까? 그치?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는 이 개수가 결국은 4 콤비네이션 2랑 같으니까 결국 이 개수랑 이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지? 여기다 한번 써놓고 가볼까? NHR이라는 것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된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5니까 1 빼면 4 콤비네이션 2. 요 끄트머리는 똑같은 숫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놈이 얘랑 같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예로서 한번 봤는데, 자, 요걸 일반화 시키기 전에, 그치? 일반화 시키기 전에 이거부터 기억을 하자. 여기는 이 집합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를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자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숫자는 여기는 이 제일 첫 번째 숫자가 딱 담당을 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가 여기는 이 제일 마지막 숫자를 담당하면서 그 첫 번째랑 마지막 사이에는 연속되는 자연수가 꽉꽉 차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1에서부터 여기 마지막은 4잖아. 4까지 연속된 자연수가 쭉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이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야.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4까지 연속적인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연속적이면 4개가 있겠지? 그 4개 중에서 이 2개를 뽑는 방법이 이 밑에 있는 집합 개수의 정체 얘다. 요걸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도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자, 이제 일반화를 시켜봅니다. NH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이니까, 서로 다른 N개니까 이렇게 이제 원소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거고, 그지?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시작은 1, 1, 1 쭉 가서 1을 R개 뽑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봐봐요.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뽑을 때 여기는 1을 2번 뽑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제일 마지막은요. 여기 있는 이 3을 2번 뽑는 걸로 끝나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제일 마지막은 N 있잖아요. N을 갖다가 이렇게 R번 뽑는 걸로 끝나겠죠. 자, 이랬을 때 요 가지수가요, 요 개수가 R개가 될 거고, 마찬가지 요 개수가 R개로 끝날 거고, 그지? 그리고 나의 관심 대상은 이 괄호가 지금 도대체 몇 개 있느냐, 요게 관심 대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하면, 여기다가 0을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는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어? R 빼기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0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더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지? 만약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2개였으면 맨 마지막은 더하기 1로 끝나잖아.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숫자로 끝나요. 왜? 0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3개였다고 쳐봐. 이거면 0하고 1하고 맨 마지막은 2를 더하면서 끝나잖아. 2. 이해가지? 이 개수보다 하나 작은 수를 맨 마지막으로 더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3개였으면 2로 끝나고 2개였으면 마지막이 1로 끝나니까 여기가 R되면 여기가 R 플러스 미안합니다. R 빼기 1로 끝나게 된다는 거지. R 빼기 1. 이건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쭉 가서 더하기 R 빼기 1. 자, 그럼 요건 이제 집합으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고 2고 3이고 R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N 플러스 1 쭉 가서 마지막이 잘 봐. 뭔지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게 될 거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집합 개수를 대신 씌워도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놈 정체를 봤더니만 제일 첫 번째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얘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연속적인 자연수가 이렇게 쭉 있다 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 봤더니만 이만큼 개수인 거죠. 1부터 시작했으니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에서 여기는 몇 개야? r개를 뽑는 방법이다. 그게 요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설명할 때. 자, 그래서 일반화해 보면 요 NHR이라는 것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일반화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되시겠죠? 두 개 더해서 얘를 뺀 거 콤비네이션 뒤에 거는 똑같은 놈이 된다. 요게 이게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봐야 될 일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말이야. 이 중복조합이 그러면 수능 혹은 내신 문제에서 어느 파트에서 연결이 되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수능이나 평가원에 연결되는 파트 혹은 내신에 연결되는 파트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 말이야. 자, 가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1이 되는 아닌 정수해. 요게 중요합니다. 자,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 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원래 이제 정수 조건이라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으면 못 푸는 거죠. 너무 많아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정수해. 요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아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줄여서 아정이 아정 나오면, 아닌 정수에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음수는 아니고 0부터는 모두 허용이 되는 거죠. 아닌 정수란 건 0부터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아정이 만족돼야만 결론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1이 되는 이런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앞에 개수들이 전부 다르면 개수들이 제일 큰 놈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다 더해 내려야 전원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놈들은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똑같은 놈이야. 지금 111이지만 222, 333 이렇게 개수가 똑같으면 이놈의 해의 개수를 중복조합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 중복조합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개수는 어떻게 구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제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닌 정수해가 나와야만 0부터 허용이 된단 말이야. 음수는 허용이 안 돼. 그래야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선생님 왜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얘를 만족하는 해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0부터 허용이 됩니다. 0부터 허용이 된다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0, 5, 6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쭉 가서 여기는 11, 빵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아닌 정수해를 쭉 다 썼을 때 내 관심 대상은요, 이게 몇 개인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저 괄호의 개수, 순서상의 개수, 저게 몇 개인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랬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개수는 3H의 11개가 정답이란다. 아정일 때 이놈을 만족하는 아닌 정수의 괄호의 개수가 요만큼 개수 나온다. 이게 정답인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야. 지금 이게 빵빵 11이란 걸 이 11개, 이 11개를 Z가 전부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겠다. Z가 11번 뽑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Z를 11번 쓴 거를 여기는 요 순서상하고 매치를 지금 시키고 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요거는 X 하나, Y 하나, Z 9개잖아. 그러면 Y 하나, X 하나, Z 9개. 요걸로 볼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X는 없고 Y가 5개, Z가 6개니까 Z 6개. Y는 5개. 이렇게 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X만 11개로 보겠다. 자, 이랬을 때 이 순서상 하나당 여기는 요놈 가지수 하나가 1대1로 대응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결국은 이 순서상의 개수가 여기는 이 가지수의 개수랑 같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여기는 이놈의 가지수랑
여기는 순서상의 가지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려 1대1로 대응됐으니까, 그지? 근데 요때 아까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는 학생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 왜 선생님 x를 먼저 안 쓰고 y부터 먼저 쓰셨어요? x가 한 개면 x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야. 이거를 뭐 x를 앞에다 쓰든 y를 뒤에다 쓰든 z를 앞에다 쓰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순서가 상관없다는 말인 거야. 순서가 상관없다. 즉 여기는 이 내용하고 x, y, z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보겠다고.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뀐 것도 서로 다르지 않게 보겠다고. 그게 조합이라는 말의 의미야. 조합. 조합은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 알죠? 이런 또 이제 z를 앞에다 쓰고 y를 뒤에다 쓴 거하고 y를 앞에다 쓰고 z를 뒤에다 쓴 거고, 아니면 막 짬뽕으로 이렇게 y 두 개 쓰고 z 두 개 쓰고 뭐 또 y 두 개 쓰고 z 두 개 쓰고 y 하나 z 두 개 이렇게 써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걸로 보겠다고. 다르지 않게. 즉 여기에 순서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개수만 z 6개 y 5개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순서가 상관없다는 말의 의미야. 오로지 개수만이 중요하다. 조합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놈을 보니까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가지수인지를 느껴봐. 서로 다른 문자 종류가 몇 종류야? 문자 종류가 x, y, z 세 종류죠. 서로 다른 문자의 종류가 세 종류죠. 그 세 종류 중에서 여러 번 z를 뽑아도 되고 x, y도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중복이 허용된다는 말의 의미야. 서로 다른 문자 세 종류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개수는 전부 몇 개를 맞춰준 거예요? 11개를 뽑은 거죠. 다시 서로 다른 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1개를 뽑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가지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가지수가 이거일 테니까 왼쪽에 있는 이놈 가지수도 2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3H11가지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 말은 이런 순서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시작이 0부터 허용되지 않고서는 이걸 쓸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이놈 가지수를 쓰려면 이 안에 이런 것들도 포함된 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0이 허용이 안 되면 이 가지수 이거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게 얘라니까. 이 계산 안에는 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0부터 허용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음하정이 만족돼야 돼요. 0부터 허용이 되는 순서상 구할 때만 요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족 안 되면요, 중복조합을 일단 못 씁니다. 그래서 저게 만족 안 되는 거는 전부 음하정이라는 걸 맞춰주고 난 다음에서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음하정이 나오면 이런 걸로 이놈의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음하정이 아닐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지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자연수해다라고 주어진다고 칩시다. 자, 이놈이 자연수에 해다라는 말은 x도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연수라는 건 1 이상을 말하니까. 따라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일단 이놈의 해의 개수는 중복조합을 못 씁니다. 0부터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떠한 변형을 해주고 난 다음에 0 이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0 이상으로 만들어 준 다음 음하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서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을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1 좌변으로 이항시켜. 자,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요만큼을 내가 라지 A라고, 요만큼을 라지 B라고, 요만큼을 라지 C라고 이렇게 딱 지원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라지 A, B, C 입장을 봐봐. 얘들은 전부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이제 얘들 음하정이 됐단 말이죠. 따라서 식 자체에 라지 A, B, C가 등장을 한다면 음하정이 만족되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 있겠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중복조합은 음하정. 따라서 여기 위에 식을 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 있어야 되니까 좌변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놈 좌변에 3을 통째로 뺀 거잖아. 빼기니까 빼기 3 한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3을 빼주면 되죠. 양변에 똑같은 3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요거는 11에서 3을 빼면 8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얘는 라지 A로 지원할 수 있고요, 라지 B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라지 C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이놈이 8이 되는 순서상 개수는 얘가 0 이상이고 0 이상이고 0 이상이니까 음화적 만족되잖아요. 음화적이 만족되니까 바로 3H의 8가지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자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 3H8은요 요 라지 A, B, C 입장에서의 순서상 개수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아니고 XYZ 순서상 개수인데요, 이거 개수랑 이 XYZ 순서상 개수랑 같습니까? 당연히 같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요 놈을 만족하는 라지 A, B, C 입장에서 해를 아무거나 하나 정해봐. 0,8이 있다 치면 이게 원래 누구였는데? x 빼기 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x 빼기 1이 빵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럼 x는 얼마인가? x 입장에서는 1인 거죠. y 빼기 1이 0 되니까 y 입장에서도 1인 거고, z 빼기 1이 8이니까 z는 군 거예요. 즉 이 라지 A, B, C 입장에서의 008이라는 순서상은 스몰 XYZ 입장에서는 119라는 순서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뭘로 바뀐다 이게 아니고 이 주황색 하나당 하얀색도 꼭 한 개씩만 생긴다는 게 중요해요. 주황색 하나가 생기면 흰색 입장에서도 순서상이 딱 한 개만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1대1 대 0이잖아요. 따라서 이 주황색 개수가 이 흰색 순서상 개수랑 다를 리가 없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주황색 순서상 개수를 구해도 된다는 거야. 이 개수가 이 하얀색 순서상 XYZ의 순서상 개수랑 같을 테니까. 알겠니? 요게 아이디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자연수 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음화정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느끼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면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왜 중복처럼 되는지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겠다. 0, 0, 11 요거를 Z가 11개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 밑에 쓴 이 순서상은 여기 이런 놈들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이거 3개 합쳐서 11개 뽑을 때 이 순서상은 이 Z가 11개를 다 가져갔다, 11개 다 뽑힌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순서상에서 쓰인 숫자는 그 문자가 뽑히는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금 요 풀이보다는 자연수의 해 구할 때는 지금 2가지를 더 설명할 거거든. 그 뒤에 있는 2가지를 더 많이 쓰니까 요거는 잘 봐놓으시고요. 두 번째 풀이는 요 자연수의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다. 지금 현재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라는 것은 이게 1 이상이고 이것도 1 이상이고 이것도 1 이상일 때 요거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지금은 중복조합을 못 쓴다, 그지? 0부터 허용이 안 되니까. 자, 그래도 좀 전에 선생님이 이 밑에 쓰는 순서상의 의미는 이 11개를 XYZ가 몇 개씩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개수야, 그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일단 11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XYZ가 일단 1개 이상씩을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 저게. 1 이상이라는 게. 그치? XYZ가 1개 이상씩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1X라는 놈을 이런 주머니, Y라는 놈을 이런 주머니, Z라는 놈을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3개의 문자가 다르니까 주머니는 서로 다르게 생겼겠죠, 그죠? 주머니가 서로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이 11개 중에서 X하고 Y하고 Z가 1개씩을 다 가져가야 된다, 이상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 1개씩을 얘들한테 주고 시작을 하자 이거야. 1개 이상씩 가져가야 되니까 미리 1개씩을 던져주자고. 그러면 11개 중에서 1개씩을 미리 던져주면 몇 개가 남을 거냐면 8개가 남을 건데 그 8개를 얘들한테 재분배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다시 분배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일단 1개씩을 던져주고 남는 놈을 다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야. 그러면 얘한테 다시 가야 될 개수는 이 프라임을 동원해볼게.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 입장에서는 이 남은 8개를
재분배해서 가져가는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프라임은 뭐라고? 남은 8개를 재분배해서 가져가는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따라서 얘들이 일단 한 개씩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얘들이 이 8개를 재분배할 때는 그지? 안 받아도 돼. 0 이상으로 받으면 된다. 왜? 아니 설사 이제 얘가 빵개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미 한 개는 확보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재분배할 때는 빵개를 받아도요, 아까 이미 확보해놓은 요거랑 더하면 최종적인 개수는 한 개 되는 거니까, 그죠? 한 개 이상을 받는다, 만족한다고. 다시 한 개를 미리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8개를 재분배할 때는 전혀 못 받아도요, 아까 받아놨던 게 있잖아, 합치면 한 개 이상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분배하는 가지수는 음아정으로 분배하면 된다는 거죠. 음아닌 정수회로.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으니까 3H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3H8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요거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이거야. 자, 그래서 몇 개 이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자연수해가 아니더라도 그 몇 개 이상 나오면 그 개수를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응용해보면 이런 것도 이제 풀 수 있어요. 얘는 이제 1 이상의 자연수, 얘는 뭐 2 이상의 자연수, 얘는 3 이상의 자연수, 뭐 이렇게 나오면 이상 나오잖아요. 던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개수를. 그래서 얘는 이런 주머니고, 얘는 요런 주머니고, 얘는 요런 주머니를 갖고 있다 친다면, 왜? 문자가 다르니까 주머니 모양이 다를 거 아니야? 얘는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먼저 던져주고, 얘는 2개 이상이니까 2개를 먼저 던져주고, 얘는 3개를 먼저 던져주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11개 중에서 6개가 없어졌으니까, 먼저 던져주느라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5개가 남겠죠. 이렇게. 자, 5개가 남아있는 걸 이제 얘들한테 재분배하는 개수는 프라임을 붙여서 써보면 이렇게. 얘들은 이제 이미 최소 1 이상, 2 이상, 3 이상의 최소 개수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재분배할 때는 전혀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0부터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개수는 0개를 줘도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개면 아까 이미 확보해 놓은 하나랑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1개를 확보하는 거니까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되겠지? 얘도 빵개를 받아도 아까 2개를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최종적으로는 2개 딱 더하면 2개가 되니까 2개 이상 맞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음화정으로 보고 3개 더해서 5 되는 음화정 개수는 3H의 5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더해서 1을 빼, 8에서 1을 빼면 7 콤비네이션 5. 요거는 7C2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할 수 있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유도를 했던 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크거나 같다 나오면 미리 던져주고 시작한다.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이 세 번째 풀이는 조금 이제 제한적입니다. 요럴 때는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세 번째 풀이는 요럴 때는 쓸 수가 없고 반드시 1 이상 요런 자연수에 있죠. 자연수에 1 이상의 자연수에 정확하게 요때만 쓸 수 있는 또 독특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1이다 이랬을 때 여기는 요 더하기 2개가 보여야 돼. 요 더하기 2개. 자, 11이라는 거는 1을 갖다가 11번 더했다고 볼 수 있잖아. 1을 2, 3, 4, 5, 6, 7, 8, 9, 10, 11 1을 11번 더하면 11이 되는데 그럼 1을 11번 더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덧셈 기호 있잖아. 그 덧셈 기호는 10개가 끼어들어야 돼. 왜? 1이 11개 있으면 사이사이 간격은 10개니까 그럼 그 10개의 덧셈 기호 중에서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친 2개의 덧셈 기호만 골라주면 끝나버린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골랐다 치면 요 동그라미가 앞선 여기 있는 덧셈 기호고요. 여기는 요 동그라미가 바로 요 뒤에 있는 덧셈 기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봐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끊어주면 이 앞쪽에 여기 계산한 게 4잖아. 여기는 요 계산한 게 3이고 요 계산한 게 여기 4일 텐데 요 4하고 3하고 4가 자동적으로 x, y, z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10개의 덧셈 기호 중에서 2군데만 잘라주기만 하면, 골라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x, y, z의 자연수 순서상이 만들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10개의 덧셈교 중에 2개를 고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자연수해의 순서상들이 그때그때 한 개씩만 만들어진다. 따라서 10개의 덧셈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이 여기는 이 자연수해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네. 지금 요거 2개 딱 골랐을 때는, 요거 2개를 골랐을 때는 4,3,4라는 그 순서상이 자동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 4가 X고, 3이 Y고, 4가 Z라는 소리예요. 자, 요런 방식으로 사실은 1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 요때는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세 번째 방법인데, 문제가 있죠. 이놈은 이게 반드시 1일 때, 1일 때, 1일 때가 아닌 요럴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요 세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자. 선생님 이거는요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얘가 사실은 이게 1 이상이고 1 이상이고 1 이상일 때는 0 이상, 0 이상, 0 이상으로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 가장 포괄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이 기조만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개념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이게 0 이상이 아닐 때는, 음화정이 아닐 때는 반드시 음화정으로 변형해준다는 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계산을 할 때는 주로 던져주고 시작하자 내지는 덧셈교를 골라주면 끝이다. 요걸 쓸 건데 개념적으로는 얘가 최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단 음화정이 아니게 나오면요 음아정으로 변형을 해준 다음 중복조합을 써야만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자연수해 해봤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 변형을 자연수해 했으니까 변형을 한번 느껴보면, 자,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이제 숫자를 올려서, 자, 요거를 만족하는 양의 홀수해 이런 걸 한번 구해보라 하고 문제가 나왔다 치면, 양의 홀수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들 중에서 X하고 Y하고 Z가 모조리 홀수가 되는 순서쌍은 몇 개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X라는 놈을 홀수로 둘 때는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 때도 있고, X를 뭐 2K 빼기 1 이렇게 둬도 홀수라는 뜻인데,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렇게 두든 상관없이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양의 홀수해라는 건데, 홀수는 양의 홀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이죠. 1부터 시작하는 게 홀수잖아요. 그지? 그럼 이 X는 1, 3, 5, 7 이렇게 등등등 이런 홀수들이 될 수가 있는데, X가 1부터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는, 그지? K는 도대체 뭐부터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야. K는 얼마부터 집어넣어야 얘는 1부터 시작되는가? K가 0부터죠. 0부터. 따라서 이거는 K가 0부터 시작하는 음화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X가 1부터 시작하는 양의 홀수라면 K는 뭐부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1부터 집어넣어야 돼. 1부터 집어넣는 자연수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해보죠. 만약에 Y, Z를 2L 플러스 1, 2P 플러스 1로 둘 때는, 이때는 K하고 L과 P가 모조리 0부터 시작하는 음화정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Y하고 Z를 2L-1, 2P-1로 둔다면 이때는 K, L, P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주의해서 답을 한번 내봅시다. 이거를 여기는 XYZ 대신에 대입을 합니다. 얘들을 저기다 대입했다 상상해봐. 그러면 두 배를 묶어내고 K 더하기 L 더하기 P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더한 3이 좌변에 생기겠죠. 더하기 3이. 그 더하기 3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빠지면 12가 될 겁니다. 그럼 KLP는 2로 나눠서 6이 될 것이고, 자, 이걸 만족하는 KLP는 뭐라고? 0부터 허용이 되는 음아정이요. 따라서 이때는 바로 3H에 6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자, 이때는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KLP 이렇게 더해주고 마3이 좌변에 생기겠죠. 그걸 넘겨서 더해주면 18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KLP를 더했을 때 1로 나누면 9가 될 건데, 자,
자, 이때는 KLP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에 해당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9개 중에서 얘들한테 한 개씩을 미리 던져주자. 던져주고 나면 얘는 K', L', P' 재분배할 때는 6개를 재분배하면 되고, 얘들을 재분배할 때는 이미 한 개씩을 확보했으니까 음화적으로 못 받아도 된다 했죠? 따라서 3H6까지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 둬도 상관은 없지만 두고 난 다음에 KLP라는 문자가 음화적인지 아니면 자연수의 해가 되는지를 유의해서 주의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유형별로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예를 들어 15다 했는데 얘는 1 이하고 얘는 2 이상이고 얘는 3 이상이다. 자, 뭐 이런 따위가 문제가 나왔는데 좀 전에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이상이다는 먼저 던져주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치? 아, 얘가 문제네. 얘가 이하예요. 단 XYZ는 음아정입니다. 아닌 정수예요.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는 요놈도 1 이하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음수는 될 수가 없다는 제한이 깔려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랬을 때 하여튼 이 2 이상이다 3 이상이다는 2개, 3개를 먼저 던져주고 시작을 하자 했으니까 자, 요거를 그냥 X라고 쓰고 얘는 Y', Z'이라고 쓰면 이렇게 15개 중에서 2개, 3개를 얘들한테 먼저 던져줬어. 그럼 10개가 남겠지. 그런데 얘는 여전히 1 이하다 말이야. 그래서 결론 이상은 던져주고 시작을 한다면 그지? 이하가 나오잖아. 이하, 1 이하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류하셔야 됩니다. 분류.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지만 음수는 될 수 없는 거니까 X가 1일 때랑 X가 0일 때로 분류하면 끝인 거예요.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X가 1이라면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Y' 플러스 Z' 은 1이 넘어가서 빠지면 9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2H9까지인데, 자, 여기서 참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순서상이 뭐냐면 X하고 Y'하고 Z'의 순서상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X가 1이다 이 말의 의미가 X는 1로 고정을 시켰다 그 말의 의미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이 YZ의 순서상 개수만 찾으면 된다 그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자가 이렇게 2개 나와 있고 할 때는 이렇게 공식 써도 물론 되는데 공식 웬만하면 쓰지 말고요. 그냥 생각해도 바로 답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봐. 0부터 허용이 되니까 0, 9, 1, 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쭉 가서 2, 7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9, 0으로 끝날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첫 번째 출발과 맨 마지막 요것만 딱 써도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개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치?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개. 문자 2개일 때는 촌스럽게 공식 쓰지 마라. 그냥 손으로 써봐도 첫 출발, 도착 이것만 보여도 10개라는 거 바로 나온다. 10개. 개수만이 관심 대상이니까. 자, X가 0일 때는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Y', Z''은 10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0, 10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10, 0까지일 거 아닙니까? 0에서 10까지니까 11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굳이 쓰자면 2H 10일 텐데 따라가냐? 자, 그러면 요 2개를 더해준 게 바로 이놈의 답이다. 분류했으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결론 크거나 같다 나오면 던져주고 시작하고 작거나 같다 나오면 분류한다. 그리고 또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개수가 이렇게 얘들 둘이는 1인데 얘 혼자서 개수가 또라이를 타고 있죠. 제가 3이죠. 개수가 제가 3이지.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W의 Z의 제곱이 15다. 이와 같이 얘만 혼자서 차수가 또라이짓 해. 개수가 혼자서 또라이짓 하거나 차수가 혼자서 또라이짓 하면 그 문자로 반드시 분류를 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나왔을 때도 분류가 떠올라야 되고, 개수가 혼자서 독특할 때 혹은 차수가 혼자서 독특할 때, 차수가 혼자 2차잖아요? 요럴 때 분류를 떠올려야 된다. 아시겠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Z가 음화정, XYZ 음화정이야. 그럼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일 때, 뭐 Z가 5일 때, 뭐 분류하자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뭐 분류가 많아졌는데, 어찌됐건, 얘가 0에서부터 5까지 된다는 거. 6은 안 되죠. 3, 6이 18이면 벌써 얘를 넘어섰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 주시면 된다.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 뭐라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혼자서 개수가 독특할 때, 혹은 차수가 혼자서 2차나 3차 나왔을 때, 그때 분류를 반드시 생각한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의 활용이었고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는 간단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부정방정식의 활용. 자, 두 번째 활용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 예를 들어서 5제곱이다.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활용도인데, 요거는 뭐 시험에 잘은 안 나옵니다만 내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다. 미지수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가 5가 있으면요, 3H에 5가지. 요게 바로 저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입니다. 미지수가 3개, 여기 지수가 5개 있을 때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얘인데, 요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여러분 전개의 원리부터 한번 이야기 해볼게. X 플러스 Y가 있고 여기 A, B, C가 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요래 그리고 요래. 자, 써보면 XA, 그 다음에 XB, XC, YA, YB, YC 요렇게 전개하라고 배웠는데, 결국은 이 중에서 이 XB라는 항을 한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래 만들어졌죠. 우리가 중학교 때 요래라고 표현하던 걸 수학적으로 좀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 결국은 이 앞쪽 괄호에서 X가 뽑히고 뒤쪽 괄호에서 B가 뽑힌 다음 이 두 개가 곱한 결과물이 항의 정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잘 관찰을 해봤더니만 결론은 무조건 항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앞쪽 괄호, 뒤쪽 괄호에서 각각 하나씩이 뽑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항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순서상인데, 이 앞쪽 가로에서 뽑히는 놈을 네모, 뒤쪽 가로에서 뽑히는 놈을 세모라고 했을 때, 그치? 그 네모하고 세모가 곱해진 결과물이 바로 항의 정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의 개수는 이 순서상의 개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순서상 하나당 요 항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요 네모 자리에 뽑힐 수 있는 놈은 요 놈 아니면 요 놈 두 가지가 되겠고, 요 세모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요 세 놈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가 돼서 이 항의 개수는 그래서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핵심은 이겁니다. 괄호,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가 반드시 하나씩 뽑힌 다음 그 두 개가 곱해진 결과물이 항의 정체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은요, 괄호가 몇 개 있습니까? 괄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곱한 게 5제곱이니까.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 괄호에서 무조건 문자들이 하나씩은 뽑혀야 된다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괄호가 5개면 당연히 뽑히는 문자도 5개 뽑힐 거 아니야. 그러면 그 5개가 촥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봐. 곱해진다고. 예를 들면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C가 딱 선택이 됐다고 쳐보라고. 그럼 이게 쫙 곱해지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1제곱이 될 건데, 눈치챘니? 이 위에 있는 지수들 있잖아. 이것들이 이 괄호 중에서 A가 몇 군데서, B가 몇 군데서, C가 몇 군데서 뽑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2제곱이라는 거는 A가 두 군데서 뽑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2제곱이라는 거는 B가 두 군데서 뽑혔다고, 1제곱은 C가 한 군데서 뽑혔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이 위에 있는 지수들 다 더한 거는요, 무조건 괄호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즉 5제곱을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항들은 무조건 매 순간 오차식이 돼야 돼. 이거 차수 5차다. 이거 차수, 이 위에 거 다 더한 걸 차수라고 부르는 거야. 무조건 오차가 돼야 돼.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여기 위에 있는 지수들이 이 5개의 괄호 중에서 어느 군데에서, 몇 군데에서 그 문자들이 뽑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지수들 요거 다 더한 거랑 무조건 어느 순간에든 5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5가 돼야 돼. 알겠니? 이게 진짜 중요한 전개의 원리가.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자, 봐.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을 전개할 때 나오는 항들 요거를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게 5제곱이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의 합 있잖아. PQR. 고 이거 더하면 무조건 5가 돼야 된다고. 알겠니? 그런데 요거를 만족하는 아닌 정수의 개수가 아까 요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빵 5도 될 것이고 뭐 1, 2, 2도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1, 3, 1도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쭉 가서 이거 다 구한 개수가 이건데 잘 봐. 여기는 요놈이 0, 0,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A의 0제곱, B의 0제곱, C의 5제곱 요 항을 말하는 거고 요놈은 A의 1제곱, B의 2제곱, C의 제곱이라는 항을 A의 1제곱, B의 3제곱, C의 1제곱이라는 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요 순서상 한 개가 요 항 하나를 만들어낸다고요. 따라서 항의 개수가 결국은 순서상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수의 가지수를 구할 때 자, 보니까 항상 질문이 뭐인지 관계없이 선생님 이거부터 쓰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함수의 개수는요, 이 F1, F2, F3, F4가 모조리 결정돼야 저 순서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 순서상은 결국은 함수 하나를 담당한다. 즉 함수의 가지수는요, 저 순서상의 개수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잘 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F1이 7이다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이 상황을 F1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F1은 결정이 됐지만 함수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얘도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지? 그 말의 의미가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해야 다 결정이 돼야만 저 순서상이 만들어지듯이 함수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게 다 결정돼야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그냥 함수라고 한다면 1이 갔던 데를 2가 또 가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 순서상은 이제 7, 7, 8, 9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순서상 하나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함수 하나랑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순서상의 개수가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가지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고요. 결국은 순서상을 결정한다는 말은 곱의 법칙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개수를. 이해갑니까? 얘도 결정하고 얘도 결정하고 얘도 결정하고 얘도 결정할 때는 곱의 법칙으로 순서상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복습을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복습 차원에서 자, 첫 번째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단순 곱의 법칙. f1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f2는 1이 갔던 데를 또 가도 되니까 여섯 군데. 얘는 또 가도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함수의 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1,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자, 요거 아니면 요거의 대우명제 이거를 부정해서 앞쪽으로 당겨. 이거를 부정해서 뒤로 보내. 자, 이거 두 개 선생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 무슨 말이라고? 1대1 함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1대1 함수. 자, 만약에 그래서 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1대1 함수는 자, F1이 갈 수 있는 데는 6군데고 헷갈리니까 연결해요. 그럼 F2는 저 1이 갔던 데를 피해서 가야 되니까 5군데. 뭐 이렇게 연결해요. 그 다음에 F3은 4군데, 그 다음 3군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1대1 함수였고, 그게. 그 다음에 3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X1보다 X2가 컸을 때, F의 X1보다 Fx2가 크다. 요게, X값이 놀고 있는 동네가 정의역이고, 그게? 함수값이 놀고 있는 동네가 공역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정의역이 커져갈수록 이 말이 뭔 말이야?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클 때 함수값도 요와 같이 커져가야 된다. 이 뜻을 말하는 거고, 자 이때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 앞서 1번 2번은 이놈 따로 이놈 따로 이놈 따로 이놈 따로를 각각 몇 개를 구해서 곱의 법칙으로 연결해 갔잖아. 근데 이처럼 부등식이 딱 등장하면 이 뜻이 뭐라고 했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나열이 불가능하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소리라고 했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나열이 불가능해요.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뽑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요 반드시 공역에서 한 번에 뽑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조합이 쓰인다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 네 놈이 놀고 있는 동네가 공역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지? 그 6개 중에서 이 네 놈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6 콤비네이션 4가 답이란 거야. 왜? 자 네가 만약에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았다 치죠. 그럼 저 6, 7, 9, 10을 여기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6, 7, 9, 10 이거 빼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열이 이것들끼리 막 자리 바꾸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은 뭐야? 그냥 저 공역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그냥 끝나버린다고. 뽑기만 하면 그 4개가 여기 배치될 때는 알아서 그냥 한 가지로 배치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배치는 한 가지 그 말이죠. 이해가니? 그리고 여기서는 대응관계라는 이렇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저거 한 가지밖에. 내가 만약에 뽑은 게 이거라면 그 뽑은 놈에 대해서 함수는 요 한 가지밖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전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그냥 공역에서 한 번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4개가 한꺼번에 탁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조합이라는 걸 언제 써야 되냐면 4번이죠. x1, x2 여기 fx1, fx2가 있는데 그치?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의 의미가 1보다 2가 크고 이렇게 됐을 때 f1, f2, f3, f4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여기 부등호가 있으면 여전히 조합인데 이런 상황이 돼. 대소관계가 정해져 여기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이 불가능한 조합이잖아요.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것까지 맞는데 차이점은 등호가 들어가니까 중복이 허용되는 조합이란 거야. 그래서 이놈은 이 4개를 마찬가지 공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뽑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으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를 뽑고 5를 또 뽑고 5를 또 뽑고 8 이렇게 뽑아도 된다면 5를 3번 뽑아도 된다는 거야. 4개를 뽑는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5, 8 이렇게 딱 뽑혀 있잖아. 그럼 저걸 여기다 쓰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야. 대응 관계로는 얘 5로 가고 얘도 5로 가고 얘도 5로 가고 얘는 8로 가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합시다. 부등식이 나오면 조합이야. 일단 뽑기만 하면 끝나. 그런데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이고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이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복조합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쓰이는 내신에까지 포함했습니다. 쓰이는 3가지 유형을 다 봤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